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간열로 인한 불면증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제법 많이 올려주셔 가지고요. 제가 그 답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열로 인한 불면증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얼굴이나 머리 뒤쪽 혹은 상체 쪽으로 열감이 난다. 그러니까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 아니면 항상 좀 뭔가 뜨거워져 있는 느낌, 열받아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호소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분노감이라든지 짜증이 계속 난다. 아니,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 화가 나지? 이런 감정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불면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간열에 의한 불면증이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음, 과식을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좀 꾸준하게, 땀을 좀 적게 내더라도요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의 열을 좀 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그러니까 먹으면 뭔가 모르게 열이 난다 혹은 갈증이 생긴다, 이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간열로 인한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이제 한약재라든지 대략적인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한약재들 중에서도 쉽게 우리가 음식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약재들, 음식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칡즙입니다. 칡즙. 우리가 이제 술 마시고 난 뒤에 숙취해소용으로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칡즙이 갈근이란 약재로 이 간의 어떤 문제, 특히 열 쪽으로, 간에 뜨거워지는 쪽으로 갔을 때 이 갈근, 칡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생칡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칡을 그냥 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장애라든지 좀 불편한 증상, 맛도 좀 안 좋고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칡을 달여서 그 물을 마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인진쑥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그런 약재일 건데요. 특히 간이 뜨거운데, 간이 열을 받긴 했는데 습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여름에 그 끈적끈적한, 그러면서도 더운 느낌 있죠. 간이 이런 느낌의 상태가 됐었을 때 이 간의 습열을 풀어주는 힘이 좋은 게 바로 이 인진쑥입니다. 특히 간에 열이 있으면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데 약간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안에 뭐 고름이 잡힌다라고 하죠. 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여드름 이런 식으로 안에 고름이 잡히는 피부 트러블을 동반한 간열, 그로 인한 불면증에는 인진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헛개나무 열매입니다. 이 또한 숙취 해소에 유명한 약재이기도 한데요. 한약재로는 지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맛도 달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이제 특히 술을 많이 드셔서 그로 인해서 간열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안 먹는 날이라 하더라도 지구자, 헛개나무 열매즙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간을 해독하고 간의 열을 꺼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튀김옷 예쁘게 노랗게 만들기 위해서 치자 달인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되는데요. 치자도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한약재로도 쓰이는데요. 불면증에 쓰이는 여러 가지 약재들 중에서 대표적인 약재가 또 치자이기도 합니다. 이 치자가 어떤 분들한테 좋으냐면 간열로 인해서 얼굴이 좀 붉어져 있다, 상체가 뜨겁다, 아니면 뭐 가슴이 뜨겁다, 열이 나, 뭔가 모르게 열이 나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뜨겁다, 이런 분들이 불면증을 앓고 있을 때 치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래기국입니다. 시래기국. 이거는 음식인데 이거 가지고 간열을 풀 수가 있나? 실제로 지방간이 있다거나 뭐 간에 염증이 생겼다거나 간 수치가 올라갔다거나 했었을 때 시래기국을 뭐 밥 없이 매일 그 시래기국을 된장을 아주 연하게 풀어 가지고요 매일 드시게 되면 간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의 어떤 병을 치료하는 음식으로 보조적으로 시래기국을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시래기가 간의 열을 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약간
대변이 묽거나 변비가 있다, 그러니까 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라고 한다면 저는 시래기국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시래기가 섬유질이 풍부해서 뭐 변비가 됐든 설사가 됐든 대변을 원활하게 소통시켜주는 힘이 좋기 때문에 대변을 통해서 간의 열을 풀어내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가 간의 독을 풀어준다는, 해독작용을 한다는 건 다들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간이 차가워지는 것보다는 간이 뜨거워지면서 독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열독을 미나리가 풀어주는 겁니다. 생즙으로 즙을 내서 드셔도 괜찮고, 아니면 생미나리를 그냥 뜯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데쳐 가지고요, 그거를 뭐 이제 반찬처럼 나물처럼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에 좋다라고 알고 계실 건데요. 실제로 야맹증이라든지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당근을 매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당근이 눈에 좋고 안구 건조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근 자체가 그 간열을 살짝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 열이 내리면서 눈이 건조한 것도 조금 좋아지고, 야맹증이라든지 시력이 나빠지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당근이 조금 딱딱해서 먹기가 불편하긴 하는데 푹 익혀가지고요, 물컹물컹할 정도로 익혀가지고 드시게 되면은 식감도 나쁘지 않고 드시는 것도 부담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여덟 번째로 감입니다. 감은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숙취 해소를 할 때, 술 깰 때 감을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감의 풍부한 비타민C가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리고 손상되는 간세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간의 열독을 풀어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좀 변비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의 탄닌 성분 때문에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름변을 보시는 분들한테 더 권해드리고요. 감의 풍부한 비타민C가 간의 열을 꺼주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귤껍질 있죠. 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귤피차를 드시는 것도 간열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귤피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응어리진 어떤 기의 흐름이 막혀 있는 걸 풀어줄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 효과를 노려본다는 측면에서 귤피차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로 미역, 다시마, 파래, 김, 이런 해조류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해조류가 변의 소통을, 대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변이 원활하게 계속 나가게 되면 담즙을 통한 간의 해독작용이 일어나 가지고요, 간의 열을 꺼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갑상선으로 인해서 몸이 뜨거워지는, 열이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니까, 열이 좀 많다, 근데 짜증이 자꾸 난다, 나 이거 혹시 갑상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마를 살짝 익혀가지고, 아니면 생으로 드셔도 괜찮아요. 초장에 찍어 먹는 느낌으로 그렇게 매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드시면 대변도 원활하게 잘 나올 거고요. 뭐 미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후조리에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후에 미역을 먹는 게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고 산후에 약해진 몸을 보호해주면서 붓기를 빼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미역 자체가 산후에 나는 열이 있어요. 약간 몸이 힘들어지면서 살짝 뜨거워지는 그 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역을 먹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산후에 나는 열이 사실은 간열이에요. 근데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허열이 있고 실열이 있는데, 산후에 나는 열은, 간열은 허열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간이 허해지면서 나는 열이기 때문에 이럴 때 미역을 드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황태입니다. 뭐 황태, 명태, 북어, 그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황태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또한 우리가 해장국으로 많이 이용되는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 생선 중에서는 보고 있죠. 이렇게 보고. 보고도 그렇고 황태도 그렇고 우리 몸의 독을 풀어내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간의 열독을 풀어내는 힘이 좋기 때문에요. 황태를 달인 물을, 그러니까 황태국이죠. 황태국을 매일 드시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 콩나물을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황태를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가루처럼 해서 드시는 방법. 요즘 뭐 환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황태도 간의 열독을, 간의 열을 푸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간의 열을 푸는 방법,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간의 열로 인한 불면증을 풀어내는 방법, 음식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간에 열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장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라든지 야채를 좀 데쳐 먹는 그런 느낌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 이용하는 약재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약재들이 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쓴맛을 각오를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제가 설사를 통해서 그 열을 확 빼버리기도 하거든요. 대변의 소통을 통해서 간의 열을 푸는 것과 같은 원리로 설사를 강하게 시키게 되면은 그 간열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하려면은 아무래도 체력이 좋은 분들이 이 방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의 군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